자, 그럼 오늘은 김두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은 별로 힘이 없고 5G 네. 관련주가 참 안 가다가 최근 들어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기세가 조금 더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연결성이 메타버스 쪽으로 얘기를 해서 조금 더 보여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거 아니더라도 5G에 대한 실적이 내년에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뭐 삼성이 미국 가서 네. 6G를 점검하고 왔고 2023년부터 뭐 6G에 대한 얘기가 뭐 실현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디스플레이도 그래요. LCD에서 LED로 넘어오고 LED에서 또 뭐 OLED로 오고 이제는 또 마이크로 LED 하고 있는데 항상 그 이슈가 되는 OLED 쪽에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 전에 LCD 판매량이 굉장히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판매 단가가 내려가면서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역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금 5G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지만 실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전에 있던 3G, 4G, 특히 4G 쪽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일상화돼 있었고요. 다음에 뭐 6G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5G에 대한 시장이 완전 구축이 돼야 될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5G를 거치지 않고 간다라는 거는 말이 되지 않을 거고 지금까지 해왔던 준비가 그게 실현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간다? 이익에 대한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다고 판단돼서 5G 시장은 아직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서 워낙 큰 이슈에 시장을 주도하다 보니까 그 오름폭과 시간적인 부분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부분들이 조금 정체됐던 부분에서 오는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오늘의 5G의 시세는 메타버스의 이슈를 가지고 왔지만 시장의 거래성으로도 조금 양호한 흐름성을 보이고 있다. 섹터 전체가 움직임성이 있었기 때문에 KMW, 선희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메타버스에 연결해서 5G의 어떤 시장성이 만들어지더라도 그 외적으로도 인프라 쪽으로 이미 진행되고 내년에 대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느낌이 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타는 분위기보다도 지금부터 어떤 아래쪽 하방성을 본다라고 해도 KMW를 예를 든다라면 아래쪽으로 하방성으로 보더라도 밑에 내려가는 성을 계속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본다라면은 많이 내려가도 실적으로 27,000원, 8,000원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구간을 내가 천천히 사들여갈 경우에 주가가 반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다라면은 내년 상반기가 되더라도 1분기가 되더라도 반등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가까지만 다시 돌아올라도 저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요. 뭐 지금 여기서 5G가 수급이 좀 들어온다라고 해서 확 전체 물량의 비중을 들어가서 들고 있어서 오르겠지 하기보다는 천천히 접근한다라면 5G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 진단키트 쪽으로도 오늘 제가 앞서 얘기드렸지만 위드 코로나가 진행될수록 이제 더 진단키트 쪽에 이슈가 또 많이 묻어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오늘 그런 흐름성이 좀 반등이 나오는 거고 두 섹터 역시 하락이 짙었던 기업입니다.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가 조정해서 기술적 반등 구간을 좀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섣부르게 위쪽으로 상방성을 열어두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좀 단발성의 구간을 대응을 하거나 혹은 아래쪽으로 모아가는 전략에서 진단키트 쪽보다는 역시 5G 쪽이 훨씬 더 낫지 않나라고 판단되니까 지금 하루에 어떤 단박에 짧은 수익에 대박을 터뜨리겠다라기보다는 지켜보면서 내년의 흐름성을 좀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되고요.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IT 메타버스 쪽에 대한 분위기의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으면서 하방성을 주고 있는데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조정이 있을 거고 그 수급이 일시적으로 반도체 쪽으로 잠시 넘어갔었지만 그 단발성이고 반도체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났다라기보다는 거기에 있던 수급에 지금 시장의 수급성은 약간 개별성으로 약간 미시적으로 좀 집중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섹터로 집중되면서 쏠리는 현상이 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순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시장의 유동성이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강하게 들어올 수 없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어떤 특별한 쏠림 현상을 따라가고 위쪽 올라타기보다는 내려가는 걸 천천히 섹터적으로 안정적이고 우량한 기업들을 아주 조금씩 담아갔을 때는 그 이후의 효과는 좋게 올 거다라고 보여지니까요. 급하게 역시 보지 말고 쏠림 현상의 시장을 잘 관찰하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현재 관점은 큰 투자를 이어가는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관망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대한 그 기대감이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옮겨가면서 요즘 반도체 주들이 다시 불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설명을 드렸지만 5G 진단키트 쪽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진단키트는 기술적인 반등 구간으로 해석을 해라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5G 관련주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하겠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달콤 러브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셀트리온 제약 13만 9천 원에 10% 분식회계 악재가 발생했는데 팔아야 할지 아니면 매수가까지 버틸지라고 오셨거든요. 네. 지금 어떡할까요? 버틸까요? 좋지 않은 뉴스죠. 좋지 않은 뉴스는 맞고 근데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어서 모호한데
이런 악재를 가지고 가는 능력, 갈 수 있냐 없냐라는 뭐 수급은 분명히 들어와 있어서 반등은 있을 것 같은데 아래쪽으로 이 저점을 이탈하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의 흐름성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저점을 이탈했던 구간이 수급적으로 앞에 강한 흐름을 만들어주고 이탈하는 거는 조금 아래쪽으로 강하게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실폭이 좀 커지잖아요.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게 어떨까 싶어요. 비중을 줄여놓고 내 부담을 좀 덜어놓는 거죠. 줄여놓고 반등 시에 13만 한 4천, 5천 원대 정도? 여기 13만 한 4천 원 정도 되겠네요. 13만 원 부분까지 반등을 주면은 저는 매도 쪽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이슈 자체가 이 기업성의 존폐 여부는 아니지만 내가 장기로 휘둘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폭 반등이 나오면 보도록 하고요. 13만 원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은 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S1 86,000원에 5% 장기적으로 수요가 늘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너무 많이 빠지네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뭐 6% 가깝게 오늘 좀 크게 떨어지고 있네요, 멘토님. 네. 어떡할까요, 이거는? 이건 너무 시장에 관심이 없고요. 변동성은 있지만 실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너무 좀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너무 변동성이 적다 보니까 근데 이런 변동성 키운 거는 그렇게 좋진 않죠. 근데 회복력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뭐 실적으로 실적이 없나 뭐 문제가 있나라는 부분도 없고 스마트 홈 그리드 시스템, 스마트 홈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이 S1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손절의 의미보다는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시 과거에서도 어떤 흐름성에서 상단으로 회복력이 있는 기업이니까요. 한 8만 원대까지는 회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8만 원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비중이 적기 때문에 흐름성은 느리지만 역시 하단 쪽으로 가격을 뭐 7만 원대 정도까지 내려진다라고 하면은 역시 그 가격에서 반등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다시 비중을 조금씩 늘려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안 좋게 볼 필요는 없고요. 적정 주가선 라인대 지지력이 있는 데가 7만 원 정도니까요. 그 가격 체크하고 반등시 있을 때는 너무 느립니다. 느리고 시세적인 나올 때 거래가 많지 않으니까 매도가 또 잘 안 되고요. 그래서 반등 나왔을 때 8만 원 부근에서 매도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랑이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신성 ENG 3,500원에 5% 추가 매수 10% 하려고 합니다. 매수 접근 단가 부탁드려요. 지금 바닥일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이제 좀 바닥을 잡은 걸까요? 지금 아니요. 추가 매수 안 저는 해요? 바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바닥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내려오는 과정에서 규칙 반등이 나오는 거고 추세적으로 완전히 반전, 그러니까 상단을 뚫고 나가는 어떤 강한 흐름이 없는 이상은 계속 흘러내릴 수 있고 한 번에 단발성 시세가 나올 수 있는 흐름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어떤 지지력이 강하고 이제는 조금 관심을 가져봐도 되겠다라고 하는 가격은 이 가격도 실질적으로 높지만 수급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가능한 영역으로 1,500원 대 정도 돼야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도 이쪽으로 반등을 주게 되면 3,500원 너무 먼 길이죠. 이거는 뭐 실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흐름성인데 올라올 때 비중을 잘못 늘렸을 때 더 큰 골이 깊은 골로 빠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중을 늘리지 않고 오히려 올라오면은 줄이는 쪽으로 상단 2,700원 이쪽으로 넘어올 때 그 가격대에서 좀 줄이는 쪽이고요. 거기를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얘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맞출 수 없으니까요. 강하게 올라오게 되면은 조금 비중만 줄이시고 살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 정말 강하게 상한가를 만들어줬다. 그리고 뭐 태양광 그리고 항만 쪽에 대한 이슈가 새만금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됐을 경우에 한 3,100원 라인대가 적정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좀 체크하셔가지고 위쪽으로 반등을 강하게 줄 때 매도로 대응해주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클라비어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시젠 71,300원에 15% 홀딩할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오늘 뭐 매수가까지 다 왔는데 탈출할까요? 라고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시젠에 지금 상당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멘토님. 네. 시젠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더 갈까요? 네, 오늘 일단 시장의 수급에서는 시젠이 대장인 것 같고요. 그렇죠.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고 돈도 이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의 여지는 있는데 7만 1,000원대 정도가 좀 쉽진 않아 보이네요. 쉽진 않을 것 같고 뭐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되겠죠. 확진자의 계속된 부분들 진단 더 이어진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거를 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상을 해본다라면은 이 흐름성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한 3,000명대에서 4,000명 사이대가 유지되고 계속적인 위드 코로나에 대한 위기론 그런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언급이 될 거고 이 방역 조치에 대한 부분도 어떤 변경성이 조금 더 생길 수 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했을 때는 그 이슈를 이런 쪽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하고요. 일단 이 상단에 68,000원 구간이 가장 큰 저항대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구간을 돌파하면 한 7만 원 정도 것 같고요. 그래서 68,000원부터는 좀 대응을 고려하시면서 보시고요. 그 위쪽으로 올라오면 한 7만 원 75,000원 정도겠죠. 여기가 맥스 자리입니다. 68,000원짜리 저항 구간에서 돌파하지 못하면 비중을 좀 줄여내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템베거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STX 중공업 7,500원에 10%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데 오르는 날이 올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뭐 거래도 굉장히 없고 STX 중공업. 근데 또 한 번 오를 때 확 오르긴 하잖아요. 그죠, 멘토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건 뭐 우선주라고 봐도 될 정도의 흐름이에요. 주가 우선주가 한 번 튀고 나면 거의 죽어서 그냥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런 성의 움직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보여지는데 지금은 가격이 다 내려왔어요. 여기서 반등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반등의 여지를 볼 수 있지만 가격적인 문제예요. 7,500원 또 제가 봤을 때 1차 구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추가적인 매수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제가 반등을 볼 수 있는 구간 제 기준선에서는 6,000원 중반대 정도입니다. 이 가격대 이상으로 어떤 의견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갈지 안 갈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지력이 있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한 6,500원대 라인까지 반등을 준다라면은 과감히 덜어내고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 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SKI 테크놀로지 16만 7천원에 30%. 오늘 많이 내리는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추가 매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적으로 신규 매수 관점이면은 모르겠는데 16만 7천 원 같으면은 크게 높진 않네요. 굳이 여기서 굳이 추가 매수할 필요 없고요. 뭐 실적으로 이 저점을 깰지 안 깰지 모르는데 어떤 본인의 대응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뭐 상세히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저라면 오히려 I 테크놀로지의 시작점 라인은 오히려 저점을 깨고 난 뒤에 이후에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관점 추가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올랐을 때 지금 현재는 뭐 저점을 깨는 가능성은 조금 적게 나오는 상황이지만 반등 줄 때 좀 이익을 챙겨가는 쪽으로 크게 계속 연속적으로 이 저점을 쉽게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 같네요. 흐름성을 봐도 일단 흐름성 타고 가서 반등 나오면은 최근에 있었던 고점보다 조금 높게 18만 원대 정도에서 이익을 좀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흐름성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홀딩하고 단기에 18만 원대 정도 오면 이익 챙기자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경회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S&T 모티브랑 SPSL 중에서 신규 매수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요즘 조금 소외되어 있는 수소차 중에서 하나 고르고 싶으신가 봐요. 둘 중에 어떤 게 좋아요? S&T 뭐라 그랬죠? 모티브요? 예. 네. 그리고 두산 퓨얼셀이요? S퓨얼셀이요. S퓨얼셀이요? 아, 참 애매하네요. 수소 쪽이라고 하는데 모호한데 S퓨얼셀이 이 저점을 지키면은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둘 다 저는 괜찮은데 이게 단발성 어떤 흐름은 좀 돌파가 나오는 게 좋을 거예요. S퓨얼셀 같은 경우는 현재 흐름의 행보가 상당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도 제가 하나의 전략을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저점 구간의 만약에 지금 최근에 이탈하지 않고 위쪽으로 시세가 굉장히 크지만 오히려 20%가 되더라도 이 강한 흐름을 돌파해 나간다라면은 저는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여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SP월셀을 조금 지켜보고 있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관점 직접 해놓고 보기보다는 SP월셀을 조금 기다려보는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요. SP월셀 같은 경우는 27,700원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 분할 매수로 아주 적은 비중으로 천천히 그 내려가는 폭을 사들어갔을 때도 아마 현재 가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도 가능하다. 이렇게만 얘기 드리고요. 둘 다 현재 관점에서 매수는 당장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하지 않는 쪽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